안녕하세요. 인생의 오후에 찍는 쉼표, 오후 쉼표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첫 영상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고독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그 고독과 연결되는 또 다른 주제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관계의 거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거리가 필요할까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어야 건강한 관계일까요?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어떤 관계는 너무 가까워서 숨이 막혔고, 어떤 관계는 너무 멀어서 외로웠습니다. 어떤 관계는 아름답게 이어졌고, 어떤 관계는 아프게 끝났습니다. 오늘은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란과 한국의 법정 스님의 지혜를 빌려 관계의 적절한 거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차 한 잔 드시면서 들어주세요. 오늘도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경험을 돌아봅시다. 혹시 이런 적 없으셨나요? 너무 가까운 관계 때문에 오히려 힘들었던 경험.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숨이 막혔던 순간, 좋은 사람인데도 부담스러웠던 관계, 함께 있으면서도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던 시간. 우리는 흔히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고, 부모와 자식은 하나이고, 친한 친구는 한 마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서 거리를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완전하게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래야 할까요? 정말 거리가 없는 것이 사랑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안으로 완전히 녹아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개성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기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칼릴 지브란은 그의 명저 예언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있되 거리를 두어라. 그리하여 하늘의 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이에서 바람이 춤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리가 없으면 바람이 춤출 수 없습니다. 공간이 없으면 움직임이 없습니다. 여백이 없으면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 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24시간 함께 있고 싶었어요. 항상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느끼고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그렇게 살면 서로가 질식한다는 것을요. 24시간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모든 순간을 함께 한다는 것,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질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상대방과 공유하다 보면 정작 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거리가 없어지면 상대방도 질식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면 의존받는 사람은 엄청난 부담을 느낍니다. 상대방의 행복, 상대방의 의미, 상대방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가 전부였어요.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죠. 처음에는 그게 뿌듯했어요. 내가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나도 숨 쉴 시간이 필요한데 항상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니까요. 이것이 거리 없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은 의존하고 한 사람은 부담을 느낍니다. 한 사람은 자기를 잃고 한 사람은 짓눌립니다. 그리고 결국 둘 다 지치고 맙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유롭게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소유로 착각합니다. 내 사람, 내 가족, 내 친구라고 말하면서 마치 소유물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면 배신감을 느끼고, 나와 다른 선택을 하면 서운해하고, 나 없이 행복해하면 질투를 느낍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입니다. 상대방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기 길을 가도록 응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일 때 가장 행복하니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많은 관계의 어려움은 이 거리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에 갈지, 누구와 놀지. 부모의 판단이 곧 자녀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 그들은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고, 자기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여전히 어렸을 때처럼 대합니다. 여전히 모든 것을 알려주려 하고, 여전히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하고, 여전히 자녀의 삶을 통제하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과도한 관심이 오히려 자녀를 힘들게 만듭니다. 자녀는 자기 삶을 살고 싶은데 부모가 계속 개입합니다. 자녀는 자기 선택을 하고 싶은데 부모가 계속 의견을 냅니다. 자녀는 독립하고 싶은데 부모가 계속 붙잡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부모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서 그러는데 왜 모르냐고 하고, 자녀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상처를 줍니다. 서로를 위하는데 서로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거리가 없는 관계의 비극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상대방이 나의 연장선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다 이해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와 다른 의견을 내면 놀랍니다. 당신이 왜 그런 생각을 해? 상대방이 나와 다른 감정을 느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느껴? 상대방이 나 모르게 무언가를 하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았어도 상대방은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칼릴 지브라는 결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슴 사이에 공간이 있게 하고 하늘의 바람으로 그 공간을 채우게 하라. 서로 사랑하되 사랑으로 구속하지 말라. 아름다운 지혜입니다. 가슴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밀착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하늘의 바람으로 채우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공간은 자유의 공간입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자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 덕분에 관계가 살아 숨쉽니다. 그 공간 덕분에 바람이 불고 움직임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거리가 없으면 질식합니다. 공간이 없으면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여백이 없으면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좋은 그림은 그려진 부분만큼이나 그려지지 않은 부분, 즉 여백이 중요합니다. 여백이 있어야 그려진 부분이 살아납니다. 여백이 있어야 그림이 숨을 쉽니다. 모든 공간을 색칠로 채우면 답답하고 복잡해 보일 뿐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간을 함께 채우면 숨이 막힙니다. 모든 공간을 함께 채우면 답답합니다. 여백이 필요합니다. 거리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가까우면 질식하지만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주지만 너무 멀면 단절됩니다. 적절한 거리. 이것이 관계의 핵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가족인데도 남처럼 느껴지는 관계. 함께 살면서도 서로의 삶을 모르는 관계.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세계에만 갇혀 있는 관계. 이것도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관심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자 따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자비도 강조하셨습니다. 무소유는 집착하지 않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이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각자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하고 만나자고 해도 시간이 안 맞고 같은 도시에 살면서도 몇 달씩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외롭죠. 가끔은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의 부모가 맞나 싶을 때도 있어요. 이것은 건강한 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절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는 것과 단절되는 것은 다릅니다. 자녀들이 자기 삶을 사는 것과 부모를 잊고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관계가 이렇게 멀어질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소통의 부재입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솔한 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함께 살면서도 서로에 대해 잘 모릅니다. 자녀가 요즘 무슨 고민을 하는지, 배우자가 요즘 무엇을 생각하는지, 부모님이 요즘 어떤 마음인지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묻긴 하는데 형식적으로 묻습니다. 요즘 어때? 응, 그냥 그래. 이런 대화로는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여는 것은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진짜 마음을 보여주면 거부당할 것 같아서 겉모습만 보여줍니다. 진솔한 대화를 하면 갈등이 생길 것 같아서 형식적인 대화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는 안전할지 모르지만 깊어지지 않습니다. 상처는 없을지 모르지만 기쁨도 없습니다. 갈등은 없을지 모르지만 사랑도 없습니다.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되 각자 홀로 있게 하라. 마치 류트의 현들이 하나의 음악을 내면서도 따로따로 떨듯이.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류트는 현악기입니다. 여러 개의 줄이 있고 각 줄은 다른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이 줄들이 함께 울릴 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각 줄이 따로따로 떨지만 함께 음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각 줄이 독립적이지만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각 줄이 자기 소리를 내면서도 전체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도 이래야 합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이면서도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각자가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자가 자기 삶을 살면서도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너무 가까워지거나 너무 멀어지거나 완전히 하나가 되려고 하거나 완전히 따로 살려고 하거나. 법정 스님은 비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아집을 비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채움도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 채우고 지혜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비움과 채움, 이것이 균형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워야 할 것이 있고 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워야 할 것 집착, 소유욕, 통제욕, 기대, 판단. 채워야 할 것 존중, 배려, 이해, 소통, 사랑.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비우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적절한 거리가 생깁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사랑하는 거리. 각자가 자유로우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거리.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관계는 붙잡는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놓아줘야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자식들한테도, 남편한테도, 친구들한테도. 내가 기대를 놓으니까 오히려 관계가 편해지더라고요. 지혜로운 통찰입니다. 관계는 붙잡는다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놓아줘야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유로울 때 비로소 진정으로 관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붙잡고 있는 사람과 있을 때와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사람과 있을 때 어느 쪽이 더 편안합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붙잡히면 도망가고 싶지만 자유로우면 오히려 머물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관계의 역설입니다. 붙잡으면 떠나고 놓아주면 머뭅니다. 소유하려 하면 잃고 자유롭게 하면 얻습니다. 통제하려 하면 멀어지고 존중하면 가까워집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그 균형점은 어디일까요? 사실 이것은 명확한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는 가까워도 괜찮고 어떤 관계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운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거리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원칙은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이해하면 각자 자기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서되 너무 가까이 서지 말라. 신전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서 있고 참나무와 측백나무도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라지 못하나니 신전의 기둥들을 생각해 보세요. 기둥들은 하나의 지붕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각 기둥은 따로 서 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 기둥들이 서로 붙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붕을 제대로 떠받칠 수 없습니다. 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나무와 측백나무는 각자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한 나무가 다른 나무의 그늘 속에서 자란다면 햇빛을 받을 수 없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자기 공간이 필요합니다. 각자가 햇빛을 받아야 합니다. 각자가 성장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늘 속에서 살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생각, 다른 감정, 다른 선택, 다른 속도.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많은 갈등은 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왜 나와 다르게 생각해? 왜 나처럼 느끼지 못해? 왜 내 말을 듣지 않아?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이 나와 같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았어도 상대방은 나와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은 쉽다. 하지만 자기를 지키는 것은 어렵다. 관계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리기는 쉽습니다. 상대방을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고 맞춰주다 보면 어느새 나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됩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나의 의견이 되고 상대방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 되고 상대방의 삶이 나의 삶이 됩니다. 특히 여성들이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평생을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살다 보면 정작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나는 뭐가 좋아요?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나를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건강하려면 각자가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나를 잃어버리면 관계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집니다.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함께 있으되 서로의 잔을 채우되 한 잔에서 마시지 말라. 함께 빵을 나누되 같은 빵 조각을 먹지 말라. 각자의 잔이 있어야 합니다. 각자의 빵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나누되 각자가 있어야 합니다. 한 잔에서 마시면 한 사람의 것만 마시게 됩니다. 같은 빵 조각을 먹으면 한 사람은 굶게 됩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을 유지하면서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셋째, 소통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거리는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리, 상대방이 원하는 거리를 나누고 함께 조율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운 것을 좋아합니다.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많은 것을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리를 선호합니다. 가끔 연락하고 적당히 만나고 각자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합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문제는 서로의 필요가 다를 때입니다. 한 사람은 가까워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거리를 원할 때, 이때 소통이 필요합니다. 나는 요즘 좀 힘들어서 자주 연락하고 싶어. 나는 요즘 바빠서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하면 어때? 좋아.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대하고, 그냥 서운해하고, 그냥 오해합니다. 한 사람은 왜 전화 안 해? 라고 섭섭해하고,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자주 연락해? 라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둘 다 상대방이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내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말해야 압니다. 소통해야 압니다. 법정 스님은 침묵의 가치를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말의 중요성도 아셨습니다. 필요할 때는 말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마음을 말하고 필요를 말해야 합니다. 넷째, 존중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거리는 존중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 자연스럽게 적절한 거리가 생깁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도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감정이 있고, 자기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면 강요하지 않습니다. 존중하면 통제하지 않습니다. 존중하면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경청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되 사랑으로 속박하지 말고 차라리 너희 영혼들의 해안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가 되게 하라. 사랑으로 속박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묶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바다가 되라고 합니다. 바다는 두 해안을 연결하면서도 각 해안에 자유를 줍니다. 바다는 두 해안 사이에서 움직이고 흐르고 생명을 줍니다. 관계도 이래야 합니다. 서로를 연결하되 서로를 속박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되 서로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 가까이 있되 서로를 질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이제는 압니다.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무엇이 관계를 아프게 하는지, 무엇이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지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면 관계가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때로는 거리가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큰 배려라는 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들한테 모든 걸 해주려고 했어요. 밥도 차려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자식들을 의존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차라리 일찍 혼자 하도록 가르쳤어야 했는데. 깊은 성찰입니다. 우리는 흔히 많이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해주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 상대방이 실패해도 참고 기다리는 것, 상대방이 자기 힘으로 성장하도록 믿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적절한 거리에서 나옵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가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이 자유라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항상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것을 배웁니다. 은퇴를 하면서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우리는 관계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관계는 소유가 아니라 함께함입니다. 관계는 의존이 아니라 상호 존중입니다. 관계는 속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관계는 젊었을 때의 관계와 다릅니다. 더 집착하지 않습니다. 더 기대하지 않습니다. 더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이해하고, 더 받아들이고, 더 존중합니다.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함께 노래하되 각자 홀로 있게 하라. 그리고 함께 춤추고 즐거워하되 각자가 혼자인 채로 있게 하라. 마치 류트의 현들이 같은 음악에 맞춰 떨지만 따로따로인 것처럼 함께하되 혼자인 채로. 이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이것이 나이 든 관계의 아름다움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가 되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합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려고 하니 어느 한쪽은 자기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하나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각자가 각자로 존재하면서도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마치 류트의 현들처럼 각자 다른 소리를 내면서도 함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어떤 부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붙어 있었어요. 뭐든지 함께 하고 어디든지 함께 가고. 지금 생각하면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달라요. 남편은 남편 친구들 만나고 저는 제 친구들 만나고 각자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에 만나서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 나눠요. 이게 훨씬 편하고 좋아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 부부는 적절한 거리를 찾았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각자가 자기 삶을 살면서도 함께 삶을 나누는 거리.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유하려 들지 말고 함께 있어 주라. 집착하려 들지 말고 이해해 주라. 묶으려 들지 말고 자유롭게 하라. 함께 있어 주되 소유하지 않고 이해해 주되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해주되 무관심하지 않은 것. 이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나이가 들면서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증명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좋은 부모인지, 좋은 배우자인지, 좋은 친구인지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려고 했고, 더 잘하려고 했고, 더 완벽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평생을 살아왔고, 이미 충분히 했고, 이미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항상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관계로 충분합니다. 칼릴 지브라는 결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하라.
그러나 너무 얽매이지 말라. 함께 있되 공간을 남겨두라. 서로 사랑하되 사랑을 족쇄로 만들지 말라. 결혼하라고 합니다. 함께 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를 주라고 합니다. 공간을 남기라고 합니다. 족쇄로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균형입니다. 함께함과 홀로 있음의 균형, 사랑과 자유의 균형, 가까움과 거리의 균형.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 균형을 더 잘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도 소중하다는 것을. 젊었을 때는 나를 희생하면서 관계를 지켰습니다. 나를 포기하면서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를 잃으면 관계도 잃는다는 것을. 내가 행복해야 상대방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온전해야 온전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줄 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남을 존중할 줄 압니다. 나에게 친절한 사람만이 남에게도 친절할 수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는 사람만이 남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으로 건강하게 존재해야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것을 배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을, 나만의 공간의 필요성을,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우선성을. 그리고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나를 돌보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고,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적절한 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시간을 가지세요. 매일 아니면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은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아무도 없는 시간,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냥 나로 존재하는 시간. 이 시간에 무엇을 하든 좋습니다. 산책을 하든, 책을 읽든, 명상을 하든, 그냥 창밖을 바라보든.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를 돌봐야 할 것 같고, 혼자 있으면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권리이고 당신의 필요입니다. 둘째, 경계를 설정하세요. 사람들에게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하세요. 나는 오전에는 혼자 있고 싶어요. 저녁 시간은 내 시간이에요. 일요일은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등등.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경계는 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합니다. 경계가 있으면 서로 편안합니다.
무엇이 괜찮고 무엇이 안 되는지 알면 서로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상대방이 나를 완전히 이해해 주기를,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상대방은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선택이고 상대방의 자유입니다. 넷째, 감사하세요. 관계에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와 함께 있어 주는 것, 나를 생각해 주는 것, 나를 배려해 주는 것,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세요. 오늘 연락해 줘서 고마워. 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함께 있어 줘서 고마워. 감사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감사는 거리를 따뜻하게 채웁니다. 다섯째, 용서하세요.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하고 상처 주고 후회합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나 자신의 실수도 용서하세요. 과거의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현재의 관계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용서하면 내가 자유로워진다. 용서하면 가벼워집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여섯째, 소통하세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내 마음을 말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들으세요. 요즘 나는 이렇게 느껴. 나는 이런 것이 필요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도 열린 마음으로 들으세요.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사랑입니다. 일곱째, 함께 성장하세요.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살아있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20년 전의 관계와 지금의 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변화한 것입니다. 함께 변화하세요. 함께 성장하세요.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축하하세요. 칼릴 지브란의 마지막 말을 함께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가 헤어질 때가 와도 기억하라. 참나무와 측백나무는 서로의 그늘에서 자라지 못하지만 그들은 함께 서서 하나의 숲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각자 다른 나무입니다. 각자 다른 그늘을 만들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자랍니다. 하지만 함께 서 있으면 우리는 하나의 아름다운 숲을 이룹니다. 너무 가까이 서면 서로 그늘이 되어 성장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거리를 두고 서면 각자 빛을 받으면서도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듭니다. 이것이 관계의 지혜입니다. 가까이 있되 너무 가까이는 말라. 함께 하되 각자를 존중하라.
사랑하되 자유를 주라.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당신의 관계를 돌아보세요. 너무 가까워서 숨이 막히는 관계는 없는지, 너무 멀어서 외로운 관계는 없는지, 그리고 용기를 내어 조금씩 조정해 보세요. 가까운 관계에는 조금의 공간을, 먼 관계에는 조금의 다가감을.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삶을 실천할 때입니다.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나 자신과 타인 모두를 존중하는 삶을 살 때입니다. 인생의 오후 가장 지혜로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아름다운 관계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딱 적절한 거리의 관계로.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평화로운 한 주 보내세요. 당신의 관계가 아름답기를, 당신의 오후가 지혜롭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